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개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사유 비교할 거예요. 다시 기본 구조 보셔야 됩니다. 기본 구조를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갑시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얘기하고요. 이거 진짜 외우겠어. 협회와 공제사업 이런 것들을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도지사가 했던 거 앞 시간에 공부했던 주제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을 담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무교육은 4일 28시간 이상 32시간 이내, 연수교육은 이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될 것이 자격 취소 처분하고요,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거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요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많으면 두 문제, 작으면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개설 등록 취소 등에 관련한 주제는 등록 관청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했던 것이 바로 누가 된다? 등록관청이 되게 될 것이고요. 각종 신고 등을 수리했던 것이 바로 등록관청에서 담당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 취소 문제하고요, 개설 등록 취소 문제하고 또 하나가 업무 정지라고 하는 것이 개공의 등록관청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된다. 그래서 소공한테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바로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에 대응해서 개공한테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 처분이 되게 된다. 등록 취소는 가게문을 아예 닫게 했던 것이고요. 다시 다음 달 5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 게 교부했을 때, 취소 처분했을 때, 정지 처분했을 때, 그 다음에 각종 신고 등을 수리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할 것, 교취 정신이라고 하는 거, 이 주제와 연계가 되고요. 자,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죠.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는데, 이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주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로 구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울 수 있는 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밖에 사실상 외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것들이 나오긴 했었는데 그걸 외우긴 어려워.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 소공이 하게 되면 그게 6월에 자격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 매무초, 직상증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사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다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해서 일단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갑니다. 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 해산이라고 하는 거, 개인에 있어서 사망, 법인에 있어서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라고 해서, 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등록했으면 당연히 가게문 닫게 된다. 이중 등록, 당연히 가게문 닫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죠. 뭐가 있어서 미성 한파, 집자업업, 근벌자계. 자, 원래 개설 등록할 때는 여기 안 걸렸는데 중간에 이런 일정한 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다시 다 가게문을 닫게 해야 된다 해서 사회 거의결까지 보셨고요. 다성량이라고 해서, 자, 지금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됐다. 이중 소속의 문제가 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선께서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등록증에 양도되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지금 보면은 정정정 또 나와 있네. 앞에서 우리 자격 취소 사유 할 때도 정정정을 중심으로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자, 보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라고 해서 간입해 밖에 나온 거지. 쉬라고 했는데 대놓고 무시해버리고 중개업을 하다 걸리게 되면 바로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한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해서 중개업에 투입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이제 지금 시도지사를 개떡으로 하는 거거든. 그래서 자격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죠.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겁나 많이 쉰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들은 업무정지 처분을 때릴 것이 아니라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한다. 그래서 이 법조문상 약간 문제가 있죠.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 하면 세 번째도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삼진 아웃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이때는 아예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자, 사회 거의기한 다성량 정정당 외우긴 외우셔야 돼.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것이 바로 삼진 아웃제. 중간에 과태료 처분 이런 것들이 상관없어요. 업무 정지만 기준해서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되게 되면 이때는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삼진 아웃제. 그래서 이렇게 개설 등록의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되면 등록관청은 개설 등록을 취소하게 될 것이고요. 7일 이내 어떻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주의하실 게 자격증과 등록증은 전혀 소관 부처가 틀립니다.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에 관한 부분이 될 테고 등록증은 누구한테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 7일짜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외웠어요. 개설 등록 신청했을 때 7일 이내 인가 여부를 알려줄 것. 인장의 변경 등록 7일 이내가 됐었고요. 전속 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이 중개 대상으로 관한 정보 공개라고 하는 것 7일 이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문제 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 이제 자격증 반납, 등록증 반납 며칠 7일 이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이런 게 있게 됩니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록 기준 미달 등이 사유가 되는데 이건 이제 외울 수는 없어요. 다 외울 수는 없고요. 아예 그러니까 이게 어설프게 두 개를 다 외우면 개판돼 버립니다. 근데 제 경험칙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요거 하나만 똑바로 외우고 있어도 답을 고를 때 별 지장이 없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근데 왜 등록 기준 미달을 색칠을 해놨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결격 사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금벌자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두 번째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가 되고 나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근데 개설 등록 취소 중에서 이게 뭐가 있었냐면, 등록 기준 미달하고요. 해산 같은 경우는 어떻다? 3년 경과되지 않더라도 중기업에 종사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 체크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 등록관청에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면서 스스로 알고 가셔야 돼.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게 개공에 대한 임의적 등록 취소는 아예 외우지 않았다라는 사실 자체를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완벽하게 문제를 소화할 수 없어요. 재수없어 다 외워버리면서 이건 하나 비우고 가실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비교를 해볼 것이 업무 정지 사유라고 하는 것을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아까 요거 있었다. 매무초 직상정투 시단이라고 하는 거. 요것만 이제 개공 등의 금지 행위할 때 소공 같은 경우는 6월의 자격 정지 사유였었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근데 이게 깔끔하지 않은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같은 경우는요. 6월의 업무 정지 사유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걸리게 되면 등록 관청에서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최대 6월의 범주 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이게 깔끔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고 문제를 풀어갈 때 약간 막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런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거 별거 아니죠. 이미 공부했던 주제 지정 취소,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라고 하는 걸 때 청문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만 포인트가 되는 것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개설 등록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거 바로 자격 취소 처분할 때 시도지사가 바로 등록 취소라고 하자. 이때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 이제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 국토기법에서 청문 사유라고 하는 거, 허지인이라고 하는 거, 허가 취소, 지정 취소, 인가 취소라고 하는 거, 이런 거 할 때 하나의 이슈가 되는데, 하여튼 중개사법에서 청문 사유 있었고요. 그다지 큰 쟁점은 안 됩니다. 지문에 툭툭 던져주는 정도의 이슈에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불리한 행정처분에 앞서서 당사자의 변명을 듣는 자리를 뭐라고 한다? 청문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이제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 이제 업무 정지 사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업무 정지 사유 얘기를 하려면 기본 논의 자체가 개공에 대해서 하는 처분이 뭐가 된다? 업무 정지 처분이 되게 된다. 소공에 대해서 하는 처분은 뭐가 된다? 자격 정지 처분이 되게 된다. 뼈대를 잡으셔야 돼. 요거 대가리만 따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교부나 보존 이런 것들은 누가 한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개공이 어떻다? 담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자, 업무 정지 사유 3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전 확확 그거 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인전 확확 그거 통이라고 해서, 일단은 인장 등록에 관한 주제가 공통적인 이슈죠. 개공소공 중개 업무 담당합니다. 우리가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등에 도장 찍는 문제가 하나의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을 했을 때 이런 경우 3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다음에 자, 계속 나오고 있던 거죠. 자, 국토부행정은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보존 연한 몇 년, 3년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이 개공에 대해서는 3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게 개공의 업무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서명 및 날인은 사실은 소공도 하는데 일단은 교부, 보존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자격 정지 사유와 같이 연계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거나 교부나 보존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는 거.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따로 하나 기억할 것이 허위 매물 사건.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 아까 우리 전속 중개 계약 등을 체결했을 때 7일 이내 거래 정보망에 자, 정보 공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었죠. 기억하실 주제 있었죠? 정보 공개 관련해서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공개하지 아니한다. 임대차에 있어서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슈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 매물 사건, 자, 거래 정보망에다가 올렸습니다. 중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물건을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뻔뻔스럽게 잊어버렸는데 어쩌는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허위 매물. 그래도 처음에 있었던 물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바로 공개하지 아니한 자, 지금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허위 매물이 됐을 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처분의 한도, 2분의 1을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한편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거 3년, 별건 아닌데 자주 나오죠. 맨날 2년이라 나오니까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이건 이렇게 가셔야 돼. 지금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에서만 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개공 등이요, 쭉 뒤에서 보겠지만은 하는 일들 자체가 법 위반의 소지가 되게 많아. 꼭 불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예를 들어서 중개가 완성됐어. 근데 통보를 바로 안 했어. 근데 딱 뭐 30분, 40분 만에 누가 그 물건 보고 와서 왜 지금 뭐냐, 이거 왜 통보 안 했냐. 3월에 업무 정지 너무 잔인하거든. 그런데 이게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으니까 1.5개월에서 4.5개월 사이에서 업무 정지 처분이 떨어지게 되면 불합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년 쌓이게 되면 이게 한두 개 걸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척 기간 3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 조항이 없게 되면요, 전국의 개공, 자, 밤에 잠 못 잡니다. 등록관청, 시군구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억하심정 갖게 되면 탈탈 털게 되면 모든 게 다 업무정, 최소 3개월, 경우에 따라 6개월까지 업무정사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조폭이 되는 거야, 공무원이. 개공 입장에서는 실수했던 거, 30분 내에 내리지 못했던 거, 이런 거 등등등이 다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자, 제척기간
3년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요건 큰 쟁점은 안 되고요. 자,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 거거통. 근데 내용 자체를 보는 것보다 교부나 보존 이런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공만이 할 수 있다. 전속 중개 계약 이런 것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누가 된다? 개공만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에서 6등 화공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6등 화공이라고 해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화공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화공이라고 하는 거 해서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미성 한파, 집자업업, 금벌자계 이런 아이를 고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물론 2개월 해소했을 때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되는 게 다시 과태료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앞에서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아예 개설 등록 취소의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요. 필수적 취소 사유로 갔던 것이고 다시 과태료 처분. 그래서 앞에서 두 번 뭔가 걸렸어. 그런데 세 번째가 과태료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뭐야?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자, 삼진아웃제 두 개 이슈되는 거야. 업무 정지 하게 되면 이때는 뭐가 된다? 바로 자, 개설 등록 취소 사유였었고요. 다시 과태료 처분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계속 헷갈리고 힘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삼진아웃제 관련해서 보셨고요. 그 다음에 거짓 공개 나와 있죠. 이 거짓 공개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논리 구조로 가게 되는 거죠. 거짓 공개라고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게 아니라 허위 매물 사건입니다. 아까 매물 등록했다가 통보를 하지 않아서 허위 매물이 됐을 때는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그리고 이제 개 짜증나는 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있었죠. 아까 종료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쭉 있었잖아. 그거 걸리게 되면 이 등록 취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최대 6개월까지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릴 수도 있다. 이게 개떡 같은 거야. 이걸 하려고 하면 안 돼. 머리가 터져버려. 이게 너무 복잡한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예 안 외워버리는 거야. 우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다?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패스 이렇게 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어차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해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딱 요 정도까지만 가지고 가셔야 돼. 너무 완벽하면 재수 없어요. 그래서 자 역시 우리 자격 정지 처분도 최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가능했었고요. 업무 정지 처분도 자 2분의 1의 범죄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최대 범죄 얼마?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은 똑같이 구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에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 해서 3개월짜리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거 전속 중개 계약 운운하는 부분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고 작성 교부 자 우리가 전속 중개 계약서 보존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 보존 몇 년? 3년 그 다음에 거리액서 보존이라고 하는 거 얼마? 5년이라고 하는 거 이런 조항을 어기게 되면은 이게 3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인전 확확 거거통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뭐라고요? 6등 화공이라고 하는 거 6등 화공이라고 하는 거 등록 결격 사유죠. 그리고 어려운 게 업무 정지 이 사유하고 비교해서 바로 다시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요. 업무 정지 사유 한 번만 더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검토해야 될 주제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세 번째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바로 등록 취소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나중에 문제 보시게 되면요, 요건 대충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가시면 대충 해결되는데, 나중에 따로 이 포인트가 될 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임의적 등록 취소에는 안 볼 거고요.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3개월짜리 있었죠.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요렇게 전속 인장 등록, 전속 중개계약, 확인 설명서의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 거리계약서의 교부 보존,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허위 매물 사건, 6등 과공 어렵지 않습니다. 6개월짜리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과태료 처분, 그 다음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를 했을 때, 이런 게 6월 기준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게, 자, 업무 정지, 자격 정지 비교하는 문제 7년 동안 2문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장 되겠습니다. 도장 얘기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 도장 되겠습니다. 자, 개공도 소공도 중개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죠. 개공도 소공도. 그래서 인장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등, 이건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사유,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3개월짜리 사유가 되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 2개 있었죠. 소공한테는 3월의 자격 정지 사유, 개공한테는 3월의 업무 정지 사유에서, 자, 이렇게 해서 도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의 비교하는 문제인데 아예 통째로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비교해 볼까요? 자격 정지 처분은요, 교보시 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된다. 누구를 상대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격 정지 처분.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처분은요, 바로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대상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자, 제척기간 업무정지 처분 특이하게 3년의 제척기간이 있었고요. 자격정지 뭐 이런 것들은 제척기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공통적인 요소는 최대 6개월까지고요. 그리고 나서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거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을 때는 그 기간 중에는 어떻다? 중개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자, 업무정지까지 같이 자격정지까지 비교해봤고요. 자, 문제 가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겁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 보겠습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스톱. 자, 이거 나오면은 미리 훈련하셔야 돼.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을 하나 쟁점을 삼을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 것이다? 업무 정지 사유와 비교하는 식의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돼. 아까 자격 취소 사유 이런 거 할 때 자격 정지 사유와 이런 것들 비교해서, 자격 정지 처분할 때는 업무 정지 사유와 주로 비교하는 형식, 자격 취소는 업무 정지와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구성이 될 테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와 관련해서 보게 된다. 그래서 일단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해서 뒤에 봐야 돼. 사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해산이라고 하는 거 안 나와 있어요? 거짓 등록 나와 있나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중 등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공 등이 된다.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을 양도대여 하거나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정정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경우 나와 있나요? 해서 안 나와 있어. 소공,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지막에 업무 정지 또 업무 정지 1년 동안 삼진 아웃제 걸리게 되게 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요. 자, 요거 기억번 그다음에 디귿번이라고 하는 거 두 개가 뭐가 된다?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니은, 그 다음에 리을, 미음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자 사해, 거의, 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사망, 해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게 이중 소속의 문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사람이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삼켜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에 양도되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정정정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가십시다. 문제 자체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 아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지문 자체가 나머지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쭉 깔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짓 기재는 자, 좀 이따 볼 테고 지금 여기서 역시 계속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사유 등을 보통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사해. 문제 보면서 계속 외우는 거야.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해산 들어가 있네요.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나와 있네요.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해산 있었고요. 거짓 등록, 이중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중 소속 나와 있네.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보존이 된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5번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해,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해서 해산이라고 하는 거 거짓 등록, 이중 등록, 이중 소속 등을 가지고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답은 5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게 되면 이런 식이야.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죠. 이 문제가 대박이지. 삼진아웃제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때려맞고 세 번째 1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아야 될 사연이 있으면 업무정지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자, 2회 업무정지 맞고요. 다시 업무정지 들어가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자, 두 번째 최근 1년 이내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그러면 삼진 아웃제 아니야? 업무정지만 기준으로 봐야 돼. 중간에 과태료가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삼진 아웃제가 아니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다라고 할 것. 세 번째 2회 업무정지,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그럼 삼진 아웃제 걸리는 거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최근 1년 이내에 3회 과태료 처분받고 다시 그냥 업무정지 처분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진 아웃제가 기억하고 디귿 두 가지가 반드시 등록을 어떻다?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요렇게. 자, 다시 바로 비교해서요. 자, 다시 과태료 처분 삼진 세 번째가 과태료 처분이 되면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세 번째가 업무정지 삼진 아웃제에 걸리게 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요. 사망했으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에 해산 나와 있나요? 해산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네. 그 다음에 거짓 등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중 등록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격사유자 2018년도 9월 10일 날 벌금 400만 원의 벌금이 선경무돼서 확정이 된 경우, 이게 이제 2018년도 문제거든요. 2018년도 10월 기준으로 낸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결격사유자에 걸리죠. 이 법을 위반해서 300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고되지 않으면 어떻다?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그래서 결격사유자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자 집행유예 1년 6개월이 확정이 됐다. 우리가 절자 결격 사유 중에 뭐가 있어서 집자업업 있었죠. 이게 기준점이 2018년 10월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얘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더럽게 어려웠어. 그 다음에 이제 1회 업무정지, 2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처분. 이것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죠. 앞쪽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은 2번, 3번 대단히 까다로운 거야. 그런데 일단 4번은 겁나 쉬워. 업무정지, 업무정지, 또 업무정지. 3주나 5주 걸려야지 뭘 할 수 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된다. 앞에 문제는 같은 맥락의 문제야.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얘기. 그 다음에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그런데 출제 포인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업무정지, 업무정지, 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아까 다음 중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두 개 골라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 있었고 얘도 똑같은 맥락의 문제야. 그래서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걸리게 되면 어떻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정도까지.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해산 대충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사해, 거의결, 거짓 등록 나와 있습니다. 거짓 등록. 그 다음에 거짓 등록, 이중 등록이라고 하는 거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결격 사유자가 된 경우에서 결격 사유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이것도 결격 사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소속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이런 거 있었고요. 자 등록증을 양도 대여하거나 그 다음에 정정정이라고 해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을 고용을 해서 중개업을 하게 한 경우 등 해서 이 문제에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인데 외울 수는 없어요. 해서 그건 계속 같은 문제야.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되는 데까지 외우시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칼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논의를 삼아 봤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보니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지금 뭘 물어봤어? 임의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돼 있죠. 그럼 지문 구성할 때 업무정지 사유를 구성을 하거나 또는 뭐라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답으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어차피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쭉 보니까 뭐가 있어?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없어. 근데 업무정지 사유에 3인전 확확 그거통 있었죠? 전 들어가 있죠? 이건 뭐가 된다? 3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자 바로 2번 질문은 업무정지 사유 3개월 기준에 업무정지 사유가 된다.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미리 외우는 거야. 그래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와 업무정지 사유를 비교하는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이게 더럽게 헷갈리니까. 그래서 아예 우리는 외울 때 어떻게 외워버린다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하고 자, 업무정지 사유 두 개만 정확하게 외우고 있으면은 나머지를 어설프게 외우는 것보다 훨씬 이게 문제를 풀어갈 때 훨씬 편합니다. 물론 지문 속에서 사례형 문제를 구성할 때 행정처분 나오면 솔직히 자신은 없어. 그럼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할 것. 우리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외우지 않았어도 문제 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검토 드릴게.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그건 뭐야? 등록 취소 사유. 등록 취소 사유는 절대적 등록 취소,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이게 이제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 없이 소공의 자격 정지 사유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3인전 확확 그거 통해서 인장 관련한 주제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거짓 공개 이건 뭐야? 자 6등 과공이라고 해서 자 6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 이거 보니까 최근 1년 이내에 1회 과태료 다시 과태료 이거는 이제 업무 정지 사유 아니죠. 자 세 번째가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됐을 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6월의 업무 정지 사유 앞에서 업무 정지 이거 가지고 개설 등록 절대적 취소 사유 요거 비교했었고요. 6등 과공에서 다시 과태료 세 번째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때는 업무 정지 6개월을 때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두 개가 제일 어렵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끊임없이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끊임없이 구성을 해도 사람들이 포인트를 가지고 공부하지 않게 되면 이게 그냥 고개 그거 갖고 헷갈리게 돼 있어. 다시 세 번째 처분이 과태료 처분이 됐을 때는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때리게 된다. 세 번째 처분이 업무 정지가 앞에 업무 정지 두 개 쌓여 있으면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 기업 공인중개사가 1년 내에 경업금지 규정 1회 위반했을 때 모르는 거야. 이게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 6월에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쫓아가시면 안 돼. 우리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다 외운 게 아닙니다. 해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까지만 보셨어. 해서 확인 설명서 보존 기간 자 요거 이제 3월에 업무 정지 사유와 관련이 돼 있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답을 자꾸 느끼셔야 돼. 업무 정지. 세 번째 사유 걸리면 절대적 등록 취소요. 두 개 때려맞고 다시 과태료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 아예 마음의 훈련을 더럽게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업무 정지 처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1번 광역시장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해서 틀렸죠. 해서 다시 갑시다. 자, 등록증 교부는 누가 한다? 등록관청이 담당했었죠. 등록증의 교부는 누가? 등록관청이 담당을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자 지금 업무정지 처분 이런 것들도 다 누가 한다? 등록관청. 업무정지 처분을 가중할 때 맨날 나오는 거 6월을 한도로 하게 된다. 그래서 6개월짜리도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반가운 날이 나와 있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때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과태료 처분이 되게 되면 이때는 6월에 업무정지 사유가 될 것이지만 자 다시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있으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처분 제척기간 몇 년? 3년. 또 2년으로 나오니까 나중에 헷갈립니다. 2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중요치 않아. 자, 이게 좀 어렵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으로 공개를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거짓 공개 나오게 되면은 자 등록관청 자 4월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해서 이건 겁나 어렵게 구성했던 사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에서 거짓 공개 6월에 업무정지 사유야. 근데 6월에 업무정지 사유든 3월에 업무정지 사유든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다. 그래서 6개월짜리 업무정지 사유가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3개월에서 얼마? 6개월 사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때리게 된다 해서 이 문제 그래서 4월에 업무정지 처분도 할 수가 있다. 나름대로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그런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이것도 몇 번 하다 보면 대충 감 때리게 됩니다. 해서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검토를 드리게 될 주제는요. 자,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상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다를 때는 교부 시도지사가 취소 처분을 행하죠. 국토부장은 아닙니다. 해서 자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개공이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을 때 3개월짜리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된다 해서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국 해서 답은 2번으로 뽑았고요. 3번 시도지사가 자격 정치문을 가중함에 있어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업무 정지 처분 등록관청이 가중 처분할 때 바로 6개월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 개공이 이동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자,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시 중개시설물 떴다방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또는 6월의 업무 정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설하려고 하면 돼. 자, 우리가 취소해야 한다는 명제 있으면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 이렇게 가야 되죠. 자, 이거 맨날 2년이라고 나오는데 제적기간 얼마? 업무 정지 처분은 3년이라고 나와. 답 안 됩니다. 한 번도 답이 되지 않았던 주제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2번. 답은 쉽게 구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정지 사유는 동시에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아까 우리 묶어서 도장이 있었죠. 개공도 소공도 업무 개시장까지 인장 등록해야 되고요. 또 하나 서명 및 날인 둘 다 했었죠. 그래서 도장에 관한 사유가 바로 자격 정지 사유이면서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게 된다. 포인트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이건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답이 다 정해져 있고요. 도장, 자 인장 등록하고요. 서명 및 날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설명 드리도록 합니다. 똑같은 문제야. 자, 개공한테는 업무 정지 사유, 소공한테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인장 등록 나와 있죠. 서명 및 날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교부는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어? 개공만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내용 몰라도요. 최소한 닐은 빠져야 돼. 자, 내용을 몰라도 교부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보존은 누구만이 한다. 바로 개공만이 교부나 보존 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자 기억니은데 그 세 가지가 해당되게 된다. 자 공통사유 답은 3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중개보조원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번 자 개공의 개공인 법인의 이번은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는 될 수 없습니다. 이중 소속의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중개보조원의 업무 상행이 그를 고용한 기업 공인중개상으로 본다 해서 유치하게 보지 않는다. 확인 설명서에 중개보조원 날인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이 사람은 중개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고 중개업무의 핵심 이슈가 확인 설명과 거래계약서의 작성 등까지가 중개업무의 엑기스가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을 할 수 없었고요. 자, 기업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 며칠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된다. 가게를 옮겼다 며칠 내 신고해야 된다. 10일 이내. 사람이 옮겨갔다 며칠 내 신고 10일 이내에서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 이전 신고 얼마 10일 이내라고 할 것. 이에 비해서 휴업 신고라든가 폐업 신고라든가 재개 신고라든가 변경 신고는 진짜 미리 신고를 해야 된다. 휴업 신고, 변경 신고, 재개 신고, 폐업 신고는 미리 해야 되고 사람 바뀌었다 이저자 고용 종료 신고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가게 바뀌었다. 그러면 10일 이내 이전 신고. 거의 다 날짜 다 외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7일짜리 5개 세팅 잡고 10일짜리 2개 잡고 아까 손해배상 한때 며칠 15일 이런 식으로 캐치해 가다 보면 대충 다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지금 겁나게 사람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올 때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벙 쪄 있다가 몇 바퀴 돌리니까 뭐 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잊어버리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실 거. 뭐 초조할 거 없어요. 뭐 돌아서 뭐 살다 보면 되겠지. 그래서 자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자 업무 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개공한테 하는 행정처분이 뭐가 있어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과 업무 정지 처분. 소공한테
누구한테 하는 처분은 자격 정지 처분, 공인중개사한테 하는 처분은 자격 취소 처분 등이 있게 된다라고 할 거. 그래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볼까요? 자, 보면은,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인 갑에 대한 처분 해서 개공인 갑에 대한 처분으로 옳음 틀림이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자,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폐업을 했고 2년의 폐업 기간 경과 후 다시 업무를 개시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 할 수 없습니다. 뒤에서 따로 공부할 주제인데, 자, 폐업 기간 1년 초과면 어떻다?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이거 위치가 조금 안 좋은데 뒤에서 따로 설명드릴 주제에서, 자, 우리가 업무 정지 처분을 하게 되면요, 그 효력이라는 게 1년간 존속되게 됩니다. 아까 업무 정지 1년 동안 세 번째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개설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과태료 처분도 1년간 약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업무 정지 처분을 때려야 되는데 얘가 먼저 선수를 쳐서 폐업을 해버렸다. 폐업 기간 1년 초과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다. 좀 이따 따로 정리하실 주제 해서 1번 틀렸고요. 갑이 미성년자를 중개 보호존으로 고용했다. 이게 이제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한 케이스죠. 해서 2개월 내 해소를 하게 되면 어떻다?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아니다. 원래 이제 결격 사유자를 고용을 하게 되면 6월에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제 2개월 내 해소를 해버리면 업무 정지 처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갑이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폐업 기간 4년 경과했을 때 업무 정지 처분 어떻다? 할 수가 없다 해서 뒤에 공부할 주제인데, 업무 정지 처분 폐업 기간 1년 경과되면 어떻다? 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하고 3년 경과돼도 더 이상 업무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뒤에서 행정 체제 처분 효과의 승계 파트에서 논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셋 다 틀렸나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좀 어려운 문제, 어려운 거 쫓아가려고 하지 마. 우리 100점 맞을 거 아니야, 해봤자 안 돼. 이런 문제는 솔직히 너무 난이도 있게 구성해서 우리 중개사법 8점 맞으면 되거든요. 8점을 굳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개떡 같은 문제는 대충 찍고 넘어가셔야 돼. 완벽을 기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자, 쉽게 접근을 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지금 보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해서 전속중개계획의 유효기간 3개월이라고 하는 거 매번 나오죠. 두 번째, 자, 지금 운영규정 나와 있습니다. 운영규정 며칠? 3개월 이렇게 하나요? 3개월. 자, 지정받은 날부터 운영규정 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거래정보 사업자 30일에 3개월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30일 내에 지정해줘야 되고 3개월 내 운영규정 작성해서 승인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을 한 때, 포인트 뭐야? 손해배상 한 때 며칠? 15일 이내에 보전을 해야 된다. 포인트, 손해배상을 했으면 15일 내 보전을 해야 된다. 자, 등록관청 업무 정지 기간에 2분의 1의 범주에서 가중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는 경우에도 6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3개월, 15일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업무 정지 처분하고요, 개설 등록 취소 처분 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문제를 스크린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거 사회 거의결, 다성량, 정정정이라고 하는 거, 절대적 등록 취소요, 3인전 확확 거거통 6등 과공이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사유까지 보셨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나머지 행정처분 관련해서 설명드립니다.